첫 번째 질문의 주제부터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 음식에 영향을 끼친 칠리의 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Europeans at first hesitated to try chilies. 자, 유러피언들은 처음에는 이제 칠리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였었습니다. Just the way many people today do not like to try new foods. 오늘날의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이라는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칠리가 유럽에 소개가 됐었을 때 사람들이 도전하는 걸 좀 꺼려했었다는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When Portuguese traders carried chilies to other parts of the world, however,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 있는 이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칠리를 세상의 다른 부분들에 가지고 왔었을 때 아프리카나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를 포함해서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의 부엌들에 영향을 끼쳤다, 혁명을 시켰다니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칠리에 대해서 칠리 인기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질문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제 칠리를 매우 많이 좋아해서 그들이 거의 모든 음식에 가능한 거의 모든 음식에 칠리를 넣었다라고 해서 칠리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질문이 그 다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아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이스턴 유럽 이런 등등으로 확산이 되면서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리가 인기가 있게 된 이유도 이제 중간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여기에 because they were easy to grow in a wide range of climates and conditions. 그래서 기후나 이런 상태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재배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 또한 그 뒤에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주문에서도 보시면 chilies are much less valuable than rice, corn or potatoes. 그래서 칠리들은 훨씬 덜 귀중한데 쌀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나 그다음 potatoes, 감자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덜 귀중하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질문을 보시면 by making even plain food rich in flavor, however 그런데 맛적인 면에서 그냥 plain food면 그냥 밍숭맹숭한 맛 같은 거 그냥 별로 맛이 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음식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칠리들이 were the one luxurious item the poor could afford to eat every day. 그래서 럭셔리한 이런 아이템이 되었다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이것을 먹을 수 있는 afford to는 여기서 이제 뭔가 여력이 되다 형편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질문에서도 칠리가 세계 전역에 인기를 끼쳐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나라들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질문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질문은요. 심상재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유로피안 사람들은 처음에 칠리를 시도하는 것을 꺼려 했었습니다. 라고 해서 저번에 hesitat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을 맞는 걸로 보이고요. Just the way many people today do not like to try new foods.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라고 해서 just the way를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서 이 뒤에 뒷문장이 또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이 정문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조금 현재 질문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처음에 체크 포인트로 잡은 걸로 봐서 첫 번째 질문은 정문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보시면요. 여기는 한장현 선생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By making even plain food rich니까 여기서 make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은 even plain food랑 목적격 보어 rich 형용사 형태 나와서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chilies were the one luxurious item 여기 부분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luxurious라는 형용사인데요. luxurious는 저희가 품사가 형용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the one luxurious item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이시나요? 하나의 사치스러운 그런 상품. 네. 그래서 형용사로 해석을 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사치스러운 상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 럭셔리어스를 형용사 대신에 그냥 명사 형태로 써서 우리가 그냥 사치품이라고 해서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럭셔리 아이템을 그냥 바꿔도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체크 포인트로 잡았는데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제가 일단 체크 포인트 잡은 부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luxurious 아이템을 호화스러운, 여기 luxurious는 형용사로 호화스러운 아이템이 되는 건데, 그냥 럭셔리 아이템, 사치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발라 서비스의 배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다발라 서비스는 여기 질문에서 나왔다시피 여기 중간에 있는 럭셔리 딜리버리 서비스라서 이제 점심 배달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The 다발라 서비스 began around 1890. 그래서 다발라 서비스는 1890년대쯤에 시작이 됐고, when a banker hired a young man to deliver a lunchbox from his home to his Mumbai offic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발라 서비스가 생기게 된 배경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은행원이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도록 그의 집에서 그의 뭄바이 오피스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하게 됐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그 요구가 확장이 되면서 비즈니스맨이 그 점심 도시락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재의 형태가 된 거고, 자, 이제 120년 정도가 지났는데 더 다바는 이제 유니크 파트니까 독특한 부분이 됐습니다. 뭄바이 문화에서. 일단 세 번째 질문에, 일단 여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체크포인트 잡을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설명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직접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가면 되는데 근데 왜 이 서비스를 사용하냐는 거를 묻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보면 다발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중산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who live in one of Mumbai suburbs니까 뭄바이에서 좀 떨어져서 외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서둘러야만 하고, 그 다음에 만석이 된 이런 기차를 타야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시락을 가져가는 게 어렵다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한 식단에서도 제한이 있는데,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또 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고, 그 다음에 자인스들은 또 양파나 또는 감자들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스는 자이나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에서.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 저기 마지막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최인용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세 번째 질문에서 보면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 왜 뭄바이 워커스들은 not take their lunch boxes, 그들 점심 도시락을 가져갈 수가 없는가? 그들과 함께 아침에 그들이 사무실로 떠날 때, 제가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왜 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의문사 뒤에 저쪽에 Y 뒤에 do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체크포인트를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not이 부정문 있고 그 다음 뒤에 동사 원형 형태가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원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why not 해가지고 왜 안 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었냐는 거에 대해 이유를 묻기보다는 약간 그런 권유? 권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 권유를 나타내게 되면 네. 뭐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상대방한테 권유를 그렇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하느냐 하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왜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다가 do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why do Mumbai workers not take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는 이제 병렬 구조가 일어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앞에 힌두교는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고, 무슬람교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자인스는 onions and potatoes 이런 양파나 감자 같은 경우들을 먹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병렬 구조가 이렇게 나와서 앞뒤 구조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면 hesitate to도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뜻으로 뒤에 동사 원형에 대해서 맞는 형태고, 그 다음 더 way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새로운 음식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정문이라고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휘 문제였었는데 저 문제도 제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한 가지 럭셔리어스 아이템이면 하나의 호화스러운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사실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냥 하나의 사치품이라는 명사 형태로 보고 럭셔리어스를 럭셔리라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에서는 지금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make 같은 경우도 뒤에 reach가 나와서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나온 형태 괜찮고 그 다음 뒤에 the poor could afford to eat 하고 뒤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the poor 앞에 생략됐으니까 저것도 맞는 형태라서 그래서 럭셔리어스라는 어휘를 잡은 거거든요. 럭셔리 아이템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왜 하지 않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hy do Mumbai workers not 해서 do not이 들어가야지 의문사에서 왜 안 하는가 라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에는 do로 바꿔주면 뒤에 이제 workers 나오고 Mumbai workers not take 이렇게 do가 들어가야지 의문문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병렬구를 이루는 구조라서 여기 뒤에 do not eat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인교들은 양파랑 감자들을 먹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은 아까 여기서요. 아까 최인용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why not을 쓰고 그 다음 뒤에 동사 원형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hy don't you를 써서 why don't you 동사 원형 형태를 써서 저희가 제안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상대방한테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선 딱 그게 헷갈리는데 왜냐면 why가 있고 뒤에 not take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형태처럼 권유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제 권유가 아니고 뒤에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왜 안 되는가라는 의문사로 바꿔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why 뒤에 do가 꼭 필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병렬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기에서도 and라는 접속사가 보이듯이 병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and나 but, 그 다음에 or을 이용해서 앞뒤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 상관 접속사는 적진 않겠는데 이제 뭐 both A and B나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ot A but B 이런 등등의 상관 접속사도 마찬가지 A랑 B 구조에 똑같은 게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병렬을 이루고 또한 세 번째로는 원급을 쓰는 as나 비교급을 쓰는 than, 그 다음에 to, prefer A to B 이렇게 쓸 때 to도 마찬가지 앞뒤 구조가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돼서 이것도 같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은 정문이었는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는 이제 hesitate 뒤에 to 동사 원형, 그 다음 the way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되는 거를 보면은 조금 출제율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5 정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출제율은 사실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3 정도로 주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어휘 문제로 출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럭셔리어스냐 또는 럭셔리냐 이렇게 어휘로 출제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출제율은 조금 잡았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출제율 같은 경우는 이제 why not을 알고 있거나 why don't you를 알고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율은 조금 높아 보이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조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의문사하고 또 why not이나 why don't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중등 때도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아이들이 이거 권유하는 문장으로 같이 통으로 외워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난이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병렬을 이루는 지문인데 출제율 같은 경우는 병렬은 항상 높잖아요. 그래서 3.5로 잡아도 될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근데 확연히 저기 뒤에 동사 파트가 없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렬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라서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뭐 원급 비교 마찬가지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학생들이 오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지문이 이제 내신 기간이다 보니까 1번, 2번 지문 모두 교과서 지문이었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지문들 대하는지 그래서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을 잘 학생 눈높이에서 좀 짚어줘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또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좀 해설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고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추가 설명하신 저 빨간색 부분이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why not 하고 why don't you 그리고 병렬 부분도 좀 더 학생들이 내신에 좀 써먹을 수 있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병렬 부분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맞춰서 이제 간평해 주셨던 부분이 좋았고 일단 평소에 좀 다 잘하셨지만 이번에도 잘 하셔서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소라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굉장히 힘있게 끌고 가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아는 게 긴가민가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데 다른 동료 선생님이 뭐라고 이견을 이야기해.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주장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흔들리죠.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본받고 자 수고했어요. 1번 칠리 페이프가 소재인 지문이었는데 설명 시 칠리라는 말을 많이 하여 아쉬웠다. 칠리는 음식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말로 고추라고 해야 적절한 설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문 설명 시에도 다바왈라 같은 말을 영어로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시락 배달원이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바왈라는 인도말로 런치 박스맨이라는 뜻이며 이런 이상한 단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해주면 아이들은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이해도와 기억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법 체크는 정확했으며 포인트 잘 잡았는데 2번 럭셔리어스가 왜 안 되는지와 4번 어법 설명 시 만약 두 문장만 병렬되었을 경우라면 do not eat 통째로 빠져도 정문이 된다는 것을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속도감 있고 강약의 리듬을 타는 강의 좋았으나 심화어법에 대한 계속적인 공부와 영어 단어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연구를 통해 다음 달엔 좀 더 진일보한 강의 선보여 주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